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23년도 2차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과 관계없이 일단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과와 무관하게 괜찮아,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토닥토닥 자기를 좀 위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2차 우리 순경 공채 기출문제 경찰학 해설을 좀 하겠는데요. 일단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이번 23년도 2차 경찰학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23년도 1차 시험이 정말 역대급으로 쉬웠죠. 그걸 난이도를 한 5라고 보고 그 다음에 22년도 2차 시험의 난이도가 극악이었습니다. 최고 난이도 10이라고 본다면 이번 경찰학 시험은 한 8.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배우지 않은 그 다음에 어느 경찰학 교재에도 없는 문구도 조금 나왔어요.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을 틀린다 할지라도 대세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상컨대는 뭐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보니까 제가 조금 높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위주로 제가 점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좀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리고 다른 학원 강의를 들은 학생들보다는 체감상 그렇다는 거예요. 점수를 좀 잘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서 제일 잘 본 학생이 하나 틀린 학생이 3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못 본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70점 이상은 대부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청 남경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예상컨대는 그래도 합격권으로 들어가시려면 77.5점에서 82.5점까지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8개가 80점이니까 9개에서 7개 요 정도. 여경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를 덜 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경은 제가 봤을 때는 75점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77.5점 9개에서 7개 요 사이 안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합격권이 있다. 그 다음에 여경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여경은 80점은 넘으셔야 됩니다. 82.5점 정도는 받으셔야 합격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해설을 진행하는데 해설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올해 시험 봤는데 요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초시생분들 그래서 앞으로 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맨 마지막에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2차 경찰학 기출문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경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죠.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걸 잘못 봐서 실수로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체크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면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칠해버려요. 이렇게 X를. 그러면 절대 이게 혼동되지 않겠죠. 또 반대로 옳은 것은 고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위 상단에다가 난이도를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이 난이도는 물론 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이 문제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를 좀 가늠하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결론은 자, 중상하고 상하고 중상 문제를 제외하고 자, 중부터 하까지 그러니까 중, 중하, 하 이 문제들은 합격을 하시려면 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틀려도 대세에 지장이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중상이 있어요. 근데 중상은 단인 아니다 할지라도 절반 정도는 맞추셔야만 합격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1번 문제는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로 낸 거죠.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3번 지문은 뭐 읽어보시면 옳은 지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정답은 이 문제는 쉬웠죠. 4번이 정답입니다. 경찰의 개념을 형식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구분할 때 사법경찰, 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X죠. 자, 수사경찰,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요거는 사회 목적이 아니죠. 바로 국가 목적, 사법, 국가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지문이 3번 지문인데 자, 18, 19세기 뭡니까? 법치국가 시대죠. 자,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에 대항하는 법치국가적 경찰 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 197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을 들 수 있죠. 맞습니다. 자, 법치국가 시대의 법과 판례를 우리가 연도별로 순서대로 외웠잖아요. 그러면 그 두 문자가 뭐였습니까? 일반죄 크지경. 맨 처음에 법치국가의 법전은 1.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니까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 처음 법제된 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맞겠죠.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뭐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쉬운 문제였어요. 경찰의 위험 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맞는 지문인 걸 알 수 있고 자, 정답은 너무 쉬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외관상 위험이죠. 자, 외관상 위험은 뭡니까? 경찰법상 위험에 해당돼요. 따라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발동을 했다 할지라도 적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경찰의 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땡이죠. 그래서 적법이면은 손실보상, 위법이면은 손해배상, 국가배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쉬운 문제 정답 2번이고요.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과 운영하는 법률. 자, 이거 뭐 경찰법인데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외웠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 뭐요? 월 1회 이상. 그 다음에 임시회는 어떻다고요? 제가 두 문자 따드렸죠. 이지사. 볼까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인연한 경우는 이지사 2명 이상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죠. 자, 2명 맞고요. 및 이지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번이 그래서 맞아요. 자, 1번 지문은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죠. 자, 우리가 법률에서 부령으로 다이렉트로 위임한 건 제가 1일제로 정리해 드렸고 다 암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률이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암기한 부령에 다이렉트로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령이겠죠. 자, 2번 갑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얘도 위원이잖아요. 위원들은 특정한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땡이죠. 노력규정입니다. 노력규정 기억하시죠? 자, 이거 뭐 여러 번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요. 2번 틀렸고 3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땡.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연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 자녀 임기가 즉 보궐위원회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죠. 아무튼 3번도 틀렸고요.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경찰 조직의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요거 난이도 한 중급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찬찬히 뜯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틀린 질문 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냉소주의가 나오면 항상
회의주의와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3번 질문은 틀렸죠.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요. 회의주의는이 아니라 회의주의와 비교해보면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3번 틀렸죠. 냉소주의하고 회의주의의 공통점은 대상을 불신한다. 이거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뭡니까? 회의주의는 특정한 대상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앞에 있는 회의주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냉소주의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안. 우리가 공부했죠.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뭡니까? 맥그리거. 여기 맥그리거 나와 있죠. 맥그리거의 인간 모형에 기초하면 무슨 이론?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이잖아요. 그래서 Y이론에 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자, 인간은 본래 게으르다. 뭐예요? X이론이 전제하는 인간상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틀렸죠. 자, 권위적인 관리는 X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즐기며 이렇게 바꿔야겠고요. 권위적인 관리가 아니라 Y론이니까 민주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3번, 4번 나가리. 그 다음에 1번 니도호퍼는 맞아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계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해서 급하게 대처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질문은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냉소주의가 왜 발생한다? 조직에 관한 신념이 결여됐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니도호퍼 학자는 맞는데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계가 붕괴된 후 여기까지 맞습니다. 새로운 신념체제에서 급하게 대체될 때 요게 틀린 질문이에요. 자, 신념체계가 형성되면은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념체계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냉소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해서 급하게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해서 대체되지 아니할 때 신념이 없잖아요. 그래야 냉소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조직 내에 팽배한 냉소주의, 조직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어 있어요. 야, 이 조직은 글러먹었어. 이런 냉소주의는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의 전문직업화가 되려면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능력과 적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국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위상도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냉소주의를 취하면 경찰의 전문직업화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5번 문제 갑니다.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지금 문제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론 문제인데 경찰 윤리에 관한 이론 문제가 두 문제나 나오고 있죠. 제가 수업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경찰 윤리 파트는 최근에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두 문제 연달아 나왔는데 보다시피 뭐예요? 기출지문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 파트는 가급적이면 기출지문에서 이제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늘려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됐죠? 이렇게 기출지문에 없는 걸 내서 어떻게 한다? 이해해서 풀어라. 이해해서 풀어라. 그래서 이해해서 풀도록 이론 문제는 최근에 기출지문에서 없는 걸 내는데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됐죠? 꼭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이런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 개념이 뭡니까? 자, 작은 호의, 사소한 호의를 받으면 점점 더 큰 부패에 나아간다는 이론이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운 경서로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도덕적 부채, 즉 작은 호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얘한테 참 고마움을 받았는데 잘해줘야지 라고 해서 점점 더 큰 부패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후속행위 아니라 뭡니까? 부정한 또는 부패한 후속행위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뭐 너무 쉽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만한 게 자, 2번 지문이네요. 대의명분 있는 부패. 이거 뭐야? 처음 보죠? 그 다음에 더티 해리의 문제. 더티 해리예요. 자, 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증표를 개인적 이익추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추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대의명분 있는 부패. 이게 뭡니까? 대의명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경찰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든지 이렇게. 자, 대의명분 있는 부패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관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거기서 부패를 저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더티의 문제는 얘기했죠. 제가 얘까지 다 들어드렸습니다. 더티의 문제 뭡니까? 목적은 정당하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은 정당한데 그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수단을 묻힐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이런 딜레마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대의명분 있는 부패도 자, 공익 또는 꼭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패를 저지른 거고, 더티 해리의 문제도 자, 목적은 정당하다니까요.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패를 저지른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부패의 공통점은 뭡니까?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조직의 대의명분, 조직의 큰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부패를 발생하는 거니까 개인적 이익 추구의 차원이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과 4번은 뭐 굳이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5번의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뭐 크게 자,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코엔과 펠드버그의 사회계약서로 도출되는 경찰활동 기준과 그 연결된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찍어드렸죠. 나올 거라고. 자, 틀린 질문 고르는 건데요. 나머지 질문은 쉽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을 경찰관이 공명심에 앞서 상부의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다 실패했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뭐 기출문제 그대로 냈죠. 공공의 신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뭡니까? 협동과 팀워크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죠. 정답 3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자,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사례 문제로 부정청탁 금지법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부정청탁 및 금품 수혜 금지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맞는 질문이라고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3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돼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갑총경. 이거 중요하죠. 자, 왜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부정청탁 금지법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무원도 적용되지만 그렇지 사립학교의 교직원,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이렇게 뭡니까? 사인들도 일정한 자들은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때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한도가 등에 해당되는 사립학교의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사의 대표 임직원들은 1시간에 얼마? 100만원, 공무원들은 40만원. 1시간 초과하면은 자, 공직자가 아닌 애들은 100분의 150이니까 15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이니까 60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경찰 공무원이니까 이때 뭐다? 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하면은 60만원.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갑총경입니다. 공무원이고요. A전자 회사 유초는 시간당 30만원입니다.
시간당 30만 원.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실시간짜리예요. 자, 실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 초과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공무원이니까 1시간까지는 자 40만 원, 1시간 초과하면은 60만 원인데 1시간 초과했으니까 얘는 한 번 강의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0만 원이 됩니다. 60만 원.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월 1회 했고요. 3개월간 진행했네요. 그러니까 월 한 번 했으니까 됐고 3개월만 진행했으니까 곱하기 3하면 되겠죠. 그러면 갑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사례금 총액은 6, 3, 18, 180만 원이 됩니다. 근데 27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멍충이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30만 원 3시간, 그러니까 자 월에 90만 원. 3달이니까 3, 90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자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해당되니까 1시간 초과하면 60만 원, 6, 3, 18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총액은 180만 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머지 외부 강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그 다음에 자 사단법인식 쭉 나오니 이것도 뭐 별것도 초과사례를 받으면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나머지 맞고 틀린 지문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네요. 자, 난이도 중급인데, 자 이번에 제가 최종 모의고사를 2회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죠. 특히 또 요거는 경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나올 것 같아서 최종 모의고사 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성혜님이 그대로 낸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됐죠? 요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갑니다.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 땡이죠. 바꿔야죠. 경찰청이 당연직 위원이 감사관이고 시도경찰청이 청문감사인권 담당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경찰청 인권위와 시도경찰청 인권위는 각각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죠. 위촉위원은 3차례가 뭐요? 2차례만 할 수 있죠. 연임할 수 있고요. 3번 경찰청 인권위와 시도경찰청 인권위 정기위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땡이죠. 우리가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서도요. 경찰청 인권위는 뭐라고? 월 1회.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 인권위는 분기 1회. 둘 다 분기 1회 됐으니까 틀렸고요. 자, 이제 요거 4번 집은 요게 맞는 거네요. 자, 위원회 결격사유입니다. 위원회 결격사유. 자, 우리가 위원회 결격사유 제가 두 문제 따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경선 후. 됐죠? 요 경이 경찰이에요. 그리고 3년. 그래서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이 됐건 시도경찰청이 됐건 간에 인권위원회 위촉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질문.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적극행정 운영 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하는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거 난이도 상급이에요. 틀려도 대세에 지장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도별이 됐건 전범위에 됐건 간에 이 문제 많이 냈습니다. 적극행정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문제를 냈어요. 출제 가능성이 무르익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1번, 2번, 3번은요 맞는 지문이고요. 요거는 제 책에도 있고 다른 책에도 요 문구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4번 문구인데요. 4번 문구는 대부분 책에 아예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걸 써놓고 있는 경찰학 책은 없어요. 근데 요걸 모른다 할지라도 1번, 2번, 3번이 확실히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풀면 4번을 찍을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4번 지문이 낯선 지문이기 때문에 틀려도 그래도
큰 대세는 없습니다. 4번 볼까요? 적극행정운영규정 18조의 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번이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냐면 이 18조의 3에서는요. 소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누구든지잖아요. 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근데 상소형해 보세요. 지금 이 소극행정 신고한다? 자, 일반 국민들이 어떤 잘못된 걸 신고한다? 어디다 신고합니까?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본 것처럼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처럼 다 어디예요? 국민권익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 국가인권위원회 요게 틀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자,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해도 돼요. 자, 틀려도 괜찮지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고요. 정답 4번입니다. 10번 문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보다 그렇지. 범죄만 경찰의 임무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경찰의 본연의 임무로 보죠. 이걸 강조하죠. 두 번째, 범죄의 예방에 초점을 두죠. 세 번째, 시민의 도움을 받아야 시민과 협력해야 범죄 예방을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맞는 질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1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고 정답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는 있어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뭐라고요? 지역사회의 폭넓은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인 범죄 예방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의 경찰집 이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범죄가 발생하는 그 지역사회의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범죄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11번 문제. 와, 저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범죄학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 요 11번 문제는 정말 어느 책에도 한 줄도 없는 지문입니다. 문제 자체가 다. 근데 문제 물론 이제 여기 자, 톤리와 패딩턴이라는 사람 말이 나와 있는데 뭐 처음 듣죠?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자, 구분에 따른 범죄 예방 전략 유형 보기 2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보기 1입니다.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게 된 것인데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번은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나번은 여성 1인 가구 밀집되는 경찰 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상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 요거 뭐가 떠올립니까? 범죄 발생의 기회를 줄이고 체포의 위험의 확실성을 높여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 기억에 있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죠. 그래서 자, 나번은 기억이구나.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의 경찰활동. 자, 여러분들 무관용의 경찰활동. 자, 이게 뭐예요? 자, 경미한 범죄를 할지라도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뭐예요? 고존주의 이론이잖아요. 범죄 이론에 따르면 고존주의 범죄 이론과 가장 유사한 걸 찾으시면 되는데 리얼이 있네요.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요 말 자체가 고존주의 범죄 이론과 연결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번 지문은 리얼과 연결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범죄학 이론 부분이잖아요. 여기 기출문제 지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근에 이론 문제는 자, 우리가 보지 않은 지문을 내려고 한다. 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기본 개념을 머릿속으로 잘 이해해 두어야만 이제는 이론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나온다는 건 이게 중요한 트렌드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 자, 리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보시면 디귿 안 나왔죠? 니은 안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번부터 볼까요? 이제 가번. 경찰서의 여천개 담당 부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폭력 관련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 등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 예방 경찰관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 점검하고 학대 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 자,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아니고요. 자, 이런 얘기 여기까지 담당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자, 이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지.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 범죄의 예방을 강조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동들에 대한 범죄나 아동들의 비행을 단속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건데 그건 뭐예요?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범죄 소지를 갖고 있으면 점점 더 커서 그 발달을 통해서 더 큰 범죄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범죄 소질이 있는 아동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래에 범죄,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 남았죠. 그럼 이런 말이 지역사회 기반 범죄 예방입니까? 아니죠. 그냥 눈치껏 봐도 발달적 범죄 예방 여기에 가깝겠죠. 그래서 가번은 디귿과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턴리와 패링턴의 이론이 뭐지? 이렇게 풀려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낸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몰라도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도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적인 범죄 이론을 잘 이해하시면 요거를 연결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톤리와 패링턴 이게 뭐야? 그래서 충분히 틀렸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급 난이도예요. 됐죠? 여러분들 대사에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갑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이제 수험생들한테 얘기를 전화통화나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11번 문제 처음 보는 문제였죠. 12번 문제 연달아 나왔잖아요. 연달아. 자, 에크와 스펠만 뭡니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인데 자, 거기서 우리가 외웠던 사라 모델, 탐분대평, 좁은대평 우리가 순서만 외웠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 단결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 모델, 좁은대평, 탐분대평 나 순서만 외웠는데 내용을 물어보고 있잖아. 어떡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됐죠? 멘탈. 됐죠? 이랬어요. 내용 알잖아요. 우리가 책을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책에 다 있지만 자세히 안 봤어도 순서만 외웠어도 조사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분석, 대응, 평가. 자, 대충 이 말에서 어떤 뜻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사라 모델 거기에 맨 위 상위 개념이 뭡니까?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모델 중에 하나다. 이것만 알면 푸는 거예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번만 볼게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한 번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러분들 스캐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분석 또는 조사인데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니까 지금 뭡니까? 범죄 예방 모델 아니요. 범죄를 예방하려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회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독특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를 분석하고 조사해야
그 범죄를 막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우선이죠. 지금 여기 범죄는 뭐야? 한 번 일어나고 만 거예요. 일회적이라고요. 일회적.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낚이려고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 이걸 넣은 겁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에요. 그러려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범죄 사건을 분석, 조사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 자, 하지만 이 문제도 많이들 어려웠죠. 이미 멘탈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틀렸는데 괜찮아요. 상급 문제입니다. 11번, 12번 문제 중요한 건 뭡니까? 틀려도 괜찮다. 하지만 뭐다? 멘탈이 털리면 안 된다. 결국 멘탈 싸움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1번이고요. 13번 갑니다. 한국경찰의 역사적 사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순으로 바르게 나가는 것은, 자, 이거 뭡니까?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진짜 제가 낸 것만 딱 냈죠. 기억하시죠? 자, 기억.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세타 신설. 언제입니까? 2000년이죠. 경찰 서비스 원장. 이건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1998년이고요. 자,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 경찰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구현 법률이 만들어지면 했는데 법이 통과된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20년이죠. 말. 자, 경찰법 제정은 1991년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만들어서 제주도에만 10여 자치경찰 도입한 거. 이거 언제입니까? 2006년이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14번 문제. 자, 여러분들 행정법 문제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하면 진짜 개 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자, 행정법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자신합니다. 그래서 행정법만큼은 진짜 다 맞추셨어야 돼요. 1번도 마찬가지,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죠. 2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뭔 소리야?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죠. 자, 3번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판례. 자, 기부채납 부관 사건인데 아무 관련 없이 토지를 기부채납. 그럼 이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상 위법.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원칙을 위반한 것은 다 취소 사유라니까 당연 무효이다. 땡땡땡땡땡땡. 4번은 뭐 살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건 나온다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자, 뭐부터 체크하라? 운전한 차부터 체크하라고요. 100이랑 125cc 이륜 자동차 뭡니까? 125cc 이하죠. 125cc니까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았어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이분 면허 몇 개 갖고 있어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입니다. 그럼 이 세 면허 모두 다 뭡니까? 그렇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 수 있는 면허들이죠. 관련성이 있죠. 다 취소할 수 있고 이 면허를 전부 취소한다 할지라도 재량 적법이니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가 맞는 거죠. 14번의 정답 쉽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15번 갑니다.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뭐 제가 이 문제는 나온다 됐죠?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됐죠? 이 지문은 모든 기출에서 다 나왔다니까요.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정답 3번이에요. 됐죠? 자, 1번 틀렸죠? 이것도 뭡니까? 올해 6월 달에 개정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다 나눠드렸습니다. 개정 자료로. 자, 뭡니까? 이거 만 나이로 계산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땡이죠. 만 나이니까 뭐야?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산입하고 만 나이로 계산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2번 행정작용은 그 행정장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적인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게 어디 있어요? 행정기본법 비례원칙. 자, 상당성의 원칙에 관한 문구입니다. 자, 뭐예요? 공익이 의도하는 공익이 자,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말도 안 되죠. 반대해야 되죠. 행정작용에 의도하는 국민의 이익 침해 보다 공익이 크지 않아야 된다. 아니 반대로 돼야죠. 죄송합니다. 자, 행정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틀렸고요. 4번. 자, 4번도 마찬가지. 실권의 법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실권의 법리가 인정되면은 원칙적으로 권한 행사를 못하죠. 하지만 단서가 있잖아요. 공익 또는 제3자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권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15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이 위탁하는 규정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라고 했어요. 쉽죠? 이것도 난이도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뭘 보면 돼요? 다른 행정기관. 그러면 위임이 아니라 위탁이죠. 한 글자 차이.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자, 행정 권한의 위임이 위탁하는 규정이 있는데 4번이 좀 생소하죠. 4번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판례입니다. 판례. 이 판례는 몰라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요? 위법 부당하다면 취소 정지 시킬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 맞는 거죠. 넘어갈까요? 17번 문제 갑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이건요. 몰라도 푸는데 우리가 공부했죠. 자,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뭡니까? 변상금 부과 처분에 해당되면 뭡니까? 공법관계 행정소송 해야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법상 법률행위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몰라도 풀겠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판례는 청원경찰 판례 부분에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은 국립대학교 학생은 퇴학처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립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경찰로 따지면은 뭐 파면해임 같은 거예요. 당연히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3번은 몰라도 되고요. 1번이 너무 틀렸습니다. 17번의 정답 적절하다는 건 1번이고요. 자, 18번 문제 갑니다. 자, 역시 경찰법 국가수사본부장의 내용이네요.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정답은 뭡니까? 이것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나머지 다 맞고요. 3번.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령 아니죠. 법률을 위배했을 때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뭡니까? 국회는 이건 뭐요?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할 수 있다. 땡.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죠. 정답 3번이고요. 19번 갑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건 뭐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오죠. 정답 2번입니다. 동료 경찰관의 성희롱 이유로 징계했는데 해임이잖아. 해임. 끝났죠. 해임의 경우에는 파면 해임은 경찰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연한과 관계없어요.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3년이 지나면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내용이죠. 따라서 경찰관이니까 경찰공무원법상 연한과 관계없이 무조건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에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로 갑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마지막 기출에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서 낸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나올 거라는 제가 삘이 있었어요. 그래서 냈는데 아무튼 정답은 뭡니까?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4번이 정답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뭐예요? 법이 틀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땡입니다. 지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 한계에 뭐가 있어요? 사생활. 자, 경찰 공공의 원칙. 그래서 사생활, 사주소, 불가침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다? 불문법상 경찰권 발동의
불문법상 조리성 한계지 경직법에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1번 갑니다. 행정행위의 부과는 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너무 쉬웠죠. 정답 1번.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과는 독립쟁송 안 되죠. 자, 22번 갈까요? 행정상 의무의 확보 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자, 뭐 1번 지문 맞고요. 이건 뭐 읽어볼 것도 없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다? 위반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합니다. 위반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2번. 이건 뭐 제 책에서 아주 강조했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 통고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다? 검사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는 검사도 공소제기해서는 안 되고 경찰서장도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죠. 2번도 맞고요. 3번은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여기 4번은 다 아시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인데요. 이제 3번이 좀 어려웠죠. 근데 요 판례를 몰라도 1번, 2번, 4번이 너무 맞아요. 그래서 소거법으로 충분히 3번을 맞출 수 있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직결심판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정식재판 청구할 때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청구했다면 정식재판 청구서에 자, 인장이나 지정이 찍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땡이죠. 그래서 몰라도, 이 판례 몰라도 나머지 소거법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약간 중상 문제였고요.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경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질문을 골라라.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경직법 미유사교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확인 들어가죠. 관계에 출석해야 하는 사유 일시 등을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경찰관에 출석하고 요구할 수 있다. 미유사교 유 할 수 있다. 딩동댕. 2번 경직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 사용기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00% 다 위임하면 대통령령. 3번 자, 손실보상 이것도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3년 5년만 외우지 말아라. 기산점을 바꿔낸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는 맞죠. 자, 안날은 손실이 있음을 안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년은 손실보상이 확정된 땐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실보상은요 무조건 기산점이 문제되면 손실 발생 시예요. 그래서 손실보상이 확정된 땐 손실이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경직법 제2조 직무의 범위 우리가 외웠죠. 생범 경정의 교외에서 질서 유지한다. 테러 경보, 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게 없죠. 테러 경보 발령이 없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정답 23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와 이렇게 어려워 했을 텐데 아마 찬찬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야 이거 쉬웠네. 근데 시험을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지? 이런 분들이 진짜 거의 90%입니다. 자, 이 말의 중요성이 어디 있다? 멘탈 잘 잡으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리적 안정을 갖고 찬찬히 보면 대부분 느끼시는 것처럼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24번 문제 갈게요. 경직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근데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경직법은요 최근 트렌드가 어떻다? 조문 문제보다는 지금 판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과문 문제도 풀어봤다시피 판례로 도배를 쳤죠. 경직법 문제는요. 자, 이번 우리 순경채용 시험도 경직법 많이 나왔죠.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경직법은 판례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1번은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 책에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 판례를 최근 판례예요. 자료도 나눠드렸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올바른 정답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장소를 점검 쭉 했는데 경찰관이 그 불법 집회 장소에 있었는 지역에 삥 둘러싸고
적극적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삑 둘러싸고 그냥 인병 만들고 있는 거. 이런 소극적 제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직법 제6조에 대한 조치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경찰상 즉시강제고요. 1번이 대법원 판례에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은 틀렸죠. 자, 이거 뭡니까? 그렇지. 아가살 강폭행 기억납니까?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이나 면제한다. 땡이죠. 감경 면제 할 수 있다. 이걸 내가 도대체 진동을 모여서 몇 번이나 냈습니까? 됐죠? 2번 틀렸고요. 3번. 자, 경찰관은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판례. 자, 여러분들 불심검문의 거동불심자냐 아니냐, 무기 사용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비리원칙 위반 다 뭡니까? 판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경직법은 다 판단 기준은 우리 판례가 보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객관적 판단.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관적이 뜨면 틀린 거예요. 이거. 됐죠? 그래서 경직법 6조의 요건을 따질 때도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야 돼요. 3번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직법 1조 2항 경찰 비리원칙은 아주 유명한 조항이죠. 라고 선언하여 경찰 비리원칙을 명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헌법상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땡이죠. 자, 제가 이거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침익적인 영역에서는 비리원칙을 하고 오버금지, 과잉금지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너무 적게 주면 안 된다. 과소금지잖아요. 근데 뭡니까? 경찰권 발동은 침해이기 때문에 과잉금지로 바꿔야죠. 그래서 과소보호금지는 급부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4번도 틀렸고요. 24번의 정답 1번. 25번 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 두 번째 나왔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2년도 2차 때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행정법에서도 아이들이 잘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조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두 번이나 냈어요. 그래서 요건 틀려도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건 어느 책에 봐도요 자세히 된 책이 없어요. 끽해야 용어 정의 정도만 정해놓고 다른 책에 다 없으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개념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익명 처리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짜리 바꾸기. 정답은 25번의 정답 4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6번 행정심판법이라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우리 시험에서 행정심판법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 옳은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뭐 금방 맞췄을 거라고 봐요. 제가 눈을 강조하고 문제도 많이 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뭐다? 그렇지,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는 못 다툽니다. 요거 빼고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뭡니까? 이거 딱 보면 나오죠.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게 취소심판입니까? 의무행 심판이지요. 3번 처분 부작위나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나 말 땡. 자,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4번 자, 사정제라는 내용이죠. 볼 것도 없잖아요. 법원은 당연히 기속이 없습니다. 법원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다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재결해야 한다 땡. 사정 재결의 요건을 갖추면 사정 재결 할 수 있다. 정답 1번. 27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네요. 안 봐도 뻔하죠. 뭐라고요? 연금에 대한 미지급은 항고소송. 보수와 수당인데요. 여기 수당이네요. 보수나 수당에 대한 미지급은 당사자 소송. 따라서 27번의 정답 4번. 아주 쉽게 맞출 거라고 봅니다. 28번 갑니다. 경찰 조직 편성 원료라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너무 쉬웠죠. 다 맞추셔야 되는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의 경찰의 조직 편성의 1월 1은 뭡니까?
조정과 통합의 원리지 통솔 범위의 원리가 아니지요. 4번 너무 쉽고요. 29번 갑니다. 동기부여 이론 중 자 무슨 이론? 내용 이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론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니까 뭘 고르라는 겁니까? 과정 이론을 고르면 되네요. 두 문제 다 따드렸죠? 과정 이론 뭐라고요? 만기공표. 만기공표. 자, 만기공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뭡니까? 3번이 답이네요. 포터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만. 이게 만이죠. 부름의 기대 이론이고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다 기억납니까?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0번 문제. 예산제도. 이것도 제가 마지막 최종 모고에서 냈어요. 그냥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계속 뭡니까? 국가재정법 법조 물어봤죠. 예산제도는 이론 문제가 계속 안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마지막 문제에 출제를 했습니다. 지문도 거의 비슷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부 사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이건 뭐예요? 목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사업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 뭡니까?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죠.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경찰 장비관리 규칙. 역시 이것도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무기탄약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3번, 4번은 맞습니다.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경찰 인력 및 경찰관 무기정책 기준에 따라서 배정된 개인 화기, 공용 화기를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각 경찰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게 간이 무기고입니까? 아니죠. 답이 나와 있네요. 집중 무기고죠. 간이 무기고는 집중 무기로부터 자 무기 탄약을 받아서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집중 무기로 바꿔야겠네. 너무 쉽죠. 다 맞추실 거라고 봅니다. 31번의 정답 1번 넘어갑니다. 32번 이것도 너무 쉬웠죠. 보안 업무 규정상 비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나머지 질문은 다 맞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급은 따로다. 그래서 2급이 아니라 1급 이상 비밀관리급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야 돼야죠. 2급이 아니라 1급. 완전 쉬웠죠? 32번의 정답 1번이고요. 33번 갑니다. 경찰 감찰 규칙. 저도 이거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냥 기출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찰 감찰 규칙은 중요한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터지면서 경찰 감찰 많이 하고 있죠. 최근 문제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나올 거라고 했죠. 나왔습니다. 3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감찰 부수관 소속 감찰관에 대해서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죠. 3년마다가 아니라 2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숫자 바꾸기 문제. 나머지는 뭐 쉽게 맞는 질문 알 수 있었고요. 3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좀 까다로웠어요.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하는 규칙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땡이죠. 지역경찰 관서, 지구대 파출소 누가 설치권자라고요? 시도경찰청장이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맞습니다. 순찰팀은 범죄 예방 순찰. 자, 순찰 근무가 맞죠? 그 다음에 각종 사건사에는 초동조치 이것도 순찰 근무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순찰팀이 담당한다 맞고요. 3번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관찰관서의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 감독한다 땡입니다. 왜 틀렸죠? 지역경찰관서장의 임무 우리가 외웠잖아요. 분, 홍, 관, 제입니다. 분홍관제 어디를 봐도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 감독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경찰관서장은 뭐예요? 지구대전 파출소장인데 얘는 경찰행정관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니까 바로 위에 경찰행정관청이 누구입니까? 경찰서장. 경찰서장의 권한이에요. 3번도 틀렸고요. 4번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 관서 및 치안센터에서 방문민원. 자, 방문민원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땡이죠. 행정근무가 아니지요. 자, 뭡니까?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방문 민원 접수하거나 이런 거. 자, 뭡니까? 상환근무잖아. 상환근무. 신작이 중요하다. 신작이 중요하다. 상환근무. 신작의 신입니다. 됐죠? 따라서 4번 틀렸고요. 34번의 정답 옳은 지문은 2번입니다. 3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청법. 자,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강론이 이번엔 좀 쉬웠죠. 그래서 강론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1번, 2번 맞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두 문자의 패턴에 제가 빠지지 말라고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청법은 뭐예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만 외웠잖아요. 나머지 미수범 처벌 규정 없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강매강요. 자, 성착취물 재수수. 강매강요 이렇게 외웠잖아. 강매강요. 됐죠? 근데 이렇게만 외우고 이걸 안 풀면요,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강에 뭐가 들어갑니까? 강간 강제추행도 들어가요. 됐죠? 그러니까 자, 아동 청소에 대한 추행, 강제추행이잖아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죠. 맞죠? 1번,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신분 비공개 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가 되는데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집 혐오가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거 뭡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분 비밀 수사는 할 수 있다죠. 3번 맞고요. 자, 4번 사법경찰 관리가, 이건 뭐죠? 신분 위장 수사인데 이 신분 위장 수사의 종류 3개입니다. 책에 있어요. 자, 앞에다 맞는데 성착취물 소집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땡입니다. 광고할 수 있죠. 이래야 자, 신분 위장 수사의 효과가 잘 달성하겠죠. 이랬나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35번의 정답 4번. 뭐 이 두 문제, 신분 비공개 수사하고 신분 위장 수사는 문제를 여러 번 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보고요. 자, 넘어갈까요? 36번 문제로 갑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사경에 뭡니까? 너무 쉬웠죠. 긴급 임시조치 뭡니까? 격주통입니다. 격리, 주거 등의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정답은 뭐 2번이겠죠. 자, 구치소 유치장의 유치는 긴급 임시조치에 해당되지 않죠. 뭐 너무 쉬웠고요. 다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3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도로교통법이라는 설명. 이번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서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 뭡니까? 터다 오도중. 터널 안 다리 위. 됐죠? 주차 금지 장소는 맞습니다. 근데 뭐예요? 뭐 예외 없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이거 몰라도 풀리겠다. 그렇죠? 자, 법에 보면은 법학은 뭐다? 100% 없다고 했잖아요. 됐죠? 대부분 다 100% 없어요. 예외 없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거의 대부분 틀린 지문이가 되는데 예외가 있죠.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터널 아니어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뭐 위험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긴급자동차가 출동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땡. 정답 틀린 질문 1번이네요. 자, 2번 긴급자동차 앞기장 속기죠. 끼어들기 금지 적용하지 않고요. 정차 5분 맞죠. 4번 판례는 뭐 다 하시는 판례니까 맞는 판례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38번 가죠. 자,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왜? 보지 않은 문제가 지문이 떴습니다. 근데 제 책에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2번하고 3번은 모든 책에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1번하고 4번은 모든 책에 없는 조문입니다. 근데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인권보호관 1명. 자, 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두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이 8번인데 1번 볼게요. 1번은 뭐냐면 자, 테러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 신청하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요, 앞부분이 틀렸어요. 앞부분 보면 여권법 17조 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뭡니까? 허가받지 않고 그 다음에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체류한 사람 뭐예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도 특별한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안 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법에 보면은 요 두 경우 빼고 나머지의 경우에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1번 틀렸고 2번은 뭐 틀렸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니? 여기 지금 국제 형사 경찰기구에서 지정한 테러 단체 아니죠. 유엔이죠, 유엔. 그래서 2번은 뭐 명확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지문이 어려웠죠. 4번 지문이 테러로 인하여 신체, 재산, 명예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 단서도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요. 자, 신체, 재산, 명예는 안 들어갑니다. 명예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틀린 거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잘 모르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지를 발휘하시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거와 요건데 뭐 3번이 명확히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3번을 맞추는 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아두시고요. 39번 문제로 갑니다. 집시법 문제. 자, 뭡니까? 박스형 문제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입니다. 자, 중요한 거 뭡니까? 그렇죠. 경직법하고 집시법이에요. 경직법하고 집시법은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문 문제를 최근에 잘 안 내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경직법하고 집시법은 거의 매년 나오잖아요. 근데 보다 너무너무 조문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요즘은 판례로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경직법, 그 다음에 집시법 이런 부분들은 판례를 좀 꼼꼼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뭡니까?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조합형 문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확실히 맞추고 빨리 풀 수 있었죠. 제가 스킬 알려드렸죠. 자, 이런 문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묶음형 지문, 박스형인데 묶음형, 조합형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먼저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보기 먼저 보라고 했죠. 보기를 봅니다. 뭐라고요? 2대2를 찾아라. 2대2를 찾아라. 기억은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나가리. 자, 리을 2번 나오네요. 2대입니다. 나온 거 안 나온 거. 니은은 3번 나오네요. 나가리. 그럼 결국 디귿도 2번 나오고 리을도 2번 나와요. 되셨나요? 그럼 디귿을 읽을 거냐 리을을 읽을 거냐. 자, 디귿 3줄이죠. 그 다음에 리을 4줄입니다. 시간. 당연히 짧은 걸 먼저 읽어야겠네요. 디귿 갑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5개 집회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개정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를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48시간 기한 땡이죠. 너무 쉬웠네요.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너무 확실하게 틀렸다. 뭐라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디귿이 틀렸으니까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제껴지겠죠? 4번 답 아니고 2번 답 아닙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자, 그럼 1번과 3번의 차이를 보세요. 뭡니까? 니은. 니은이 둘 다 들어가 있죠? 니은 읽으면 바보 멍충이다. 이런 얘기죠. 기억 여기 있고 리을이 있어요. 기억을 읽을 거냐 리을을 읽을 거냐 고르시면 되는데 역시 뭡니까? 그렇지. 짧은 걸 읽으셔야겠죠. 기억을 읽어야겠죠. 기억을. 2줄밖에 안 되잖아. 질서 유지함은 자,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땡이죠. 질서 유지는 누가 임명한다? 주최자 경찰서장 땡. 기억 X입니다. 기억이 X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1번도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정답이 뭐가 남습니까? 3번이 정답. 2개만 읽었습니다. 2개만 읽었어요. 무조건 이런 문제는 몇백 개가 나오든 간에 2개만 읽고도 정답 맞춰요.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리을이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리을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스킬 다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방 풀 수 있고 쉽게 풀었겠죠. 정답 3번인데요. 나머지 지문 잠깐 보시면 니은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책에도 있어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리을 지문인데요. 리을 지문은 집시법을 위반해서 자, 신고 없이죠. 신고 없이 집시법 위반해서 자, 참가자들이 도로를 행진해서
교통을 방해하면은 일반 형법에서 공부하시죠?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집시법에 의해서 바로 결정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시법을 위반해서 교통을 방해하면 바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형법에 있는 구속요건까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불법적인 집회로 인해서 교통을 방해하면 무조건 일반 교통 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넘어갈까요? 마지막 40번 문제. 이 40번 문제를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23년도 1차 때 외국 경찰 파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외사 파트요. 외사 경찰 파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외사 경찰 파트가 올해는 꼭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 외국인의 수사로 냈어요. 외국인의 수사. 근데 이 외국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규칙하고 범죄 수사 규칙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형소법에서 이걸 배우는 줄 알았더니 경찰 수사 규칙하고 범죄 수사 규칙은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번 문제는 대부분이 처음 본 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상 틀려도 괜찮다.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2번 문제 지문 같은 거, 사경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맞는 거죠. 그래서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추려고 이 두 개의 규칙을 공부하는 건 오버입니다. 오버. 그래서 경찰학이 양이 많지만 잘 나오지 않는데 엄청난 양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본기만 하셔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려도 대세 지장이 없다고요. 제가 체크한 것만 맞췄었어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틀린 질문 찾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사경은 주한 미 합중국 군대 구속한 외국인 군무원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정하거나 고소고발 수리할 때는 7일 이내는 맞아요. 근데 한미 핵정 협정 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 통보 아닙니다. 검사에게, 이게 아니라 어디 갔어? 여기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거의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승진에서는 몇 번 나왔는데 외국인에 관한 수사 파트는 경찰학에서요 처음 나왔습니다. 승진에서 옛날에 한번 나왔고요. 순사 1, 2가 있을 때. 근데 이게 여기인데 이게 조문이에요. 두 개 합치면요 200조문 넘어가요.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 두 개 조문 합치면 200조문 넘어가는데 이걸 공부하실 겁니까? 그랬을 필요 없다고요. 다시 한번, 경찰학은 모든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실수하지 않고 맞춰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양의 범위가 방대하니까 양을 늘려서 해결해야지 이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것들을 좀 잠깐 보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컷을 질문하셨네. 경찰학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자, 그래서 컷은요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고 조금 더 정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강의 전에 있었던 총평 강의 있죠. 총평 강의에서 대략적으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컷이라는 예상 컷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컷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 뭐예요? 경남 227점 물어보는 건 기만인가? 경남 227점 충분히 합격 가능성 높습니다. 체력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경찰학 해설 총평 강의를 마치면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체력 준비 잘 하시고,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또 체력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체력 준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체력 준비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지방 같은 데서 공부하셨어도 좀 올라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 단기간 내에 학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좀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특히 지방 계신 분들, 여기 노량진에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체력 학원을 꼭 다니면서 준비해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필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하고 내일, 오늘 내일 좀 쉬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었던 그 감각과 시험장에서 느꼈던 내 부족함을 그걸 가져오세요. 시험지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해커스 강사님들 너무너무 좋잖아요. 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꼭 상담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플랜을 내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 어떤 교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플랜을 빨리 짜시고, 자, 이번 주까지만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상담 받고 플랜 짜시고 9월 달부터는 매진해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 합격신 분들 체력 준비 잘 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는 강사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하시고 좋게 봐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면 그래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시험을 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꼭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